나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미국하고 그 핵 협의 그룹이라는 것을 가동을 시켰다. 그래서 컷 캠벨 인태 담당 조정관이 서울에 오고 그래서 합의문까지도 내고 그랬죠. 그리고 부산에는 지금 켄터키함이라고 하는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잠수함이 지금 와 있고 북한은 그거에 맞서서 ICBM 시험 발사하고 또 오늘 아침에는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죠. 강대강으로 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가진 게 핵하고 미사일밖에 없으니까 그거 갖고 시험 발사 계속 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그거에 대해서 맞서는 게 우리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위 참 삼축 체제라고 해서요. 북한에 대해서 선제 타격을 하는 능력을 갖는다. 선제 타격해서 북한이 선제 타격하는 것을 막겠다는 건데 그걸 실패하면 한국 경미사일 방어를 통해서 요격을 시키겠다. 요격이 실패하면은 대량 응징 보복을 가하겠다라고 하는 삼축 체제. 그건 박근혜 때 만들어서 사실 우리 문재인 정부 때도 그건 계속 유지가 되어 왔고, 근데 현 정부에서 상당히 그걸 이제 강화시키고 있죠. 그걸 위해서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1년 동안에 거의 18조에 해당하는 돈을 미국에 줘서 관련 무기들을 이제 구입하고 그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한미 연합 군사 훈련과 연습의 강도와 빈도를 상당히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미국의 전략 무기를 수시 전진 배치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4월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 소위 워싱턴 선언이라는 걸 채택을 해갖고 지금까지 있었던 미국의 해구산을 보다 더 제도화시키겠다. 제가 볼 때는 큰 차이는 과거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이제 북한이 조금이라도 이제 핵무기 사용하면은 미국이 핵 갖고 북한을 소위 공격하는, 그래서 핵 억지력을 완전히 구축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강대강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김영호 의원님이나 우리 박영진 의원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전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출구가 있었거든요. 2017년을 한번 보세요. 그때 40차례 이상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하고 그랬었죠. 그리고 그때 좀 기억이 납니다. 2017년 9월에 제가 대통령 특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종군 기자들이 거의 30명 이상 서울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도 여러 기자들하고 이제 하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대부분 전쟁이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반전을 이끌어낸 게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었죠. 그러니까 2017년 12월에 이제 평창 올림픽 준비하는 거에서 가는 KTX 안에서 미국 MBC하고 인터뷰하면서 자, 한미연합 군사훈련 우리 중단하겠다. 올림픽 평화라고 하는 걸 만들어 보겠다. 그게 화답으로 이제 북에서 2월 달에 이제 김영남 중심이라는 이제 대표단이 오고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 상황이 이제 변화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4월에 판문점 정상회담이 열렸고, 그 다음에 6월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9월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또 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반전을 가져왔는데 지금은 그게 상당히 어려워요. 우선 남북한 간의 모든 소통처리 끊어져 있어요. 그건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AP통신하고 인터뷰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북에서 전화 안 받는다. 우리가 남북 소통 채널이라는 게 판문점에 있는 일반 행정용도 있지만은 우리 내곡동에 그 국정원에서 갖고 있는 통일전선부고 갖고 있는 직통라인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도 지금 작동이 안 되고, 그리고 조선노동당 중앙당사하고 우리 대통령실하고 연결하는 정상간 핫라인도 완전히 중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판문점에 있는 우리 통일부하고 북의 조평통사에 연결하는 일반적인 연락 채널도 지금 작동이 안 돼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서해 비무장지대 동해에 있는 지금 남북한 군사통신선도 지금 완전히 차단이 된 상태이거든요.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우발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막느냐라고 하는 것. 지금 그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는 미국이 UN 채널을 통해서 북한하고도 이렇게 대화가 오고 하는데 미국도 지금 평양하고 채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어떤 평양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니까 보통 때 같으면 중국이 역할을 할 텐데 중국은 요즘 완전 시큰둥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시큰둥하는 이유는 북한의 핵 문제 푸는 해법을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얘기한 건 쌍중단이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한국과 미국은 연합 군사 훈련과 연습을 중단하라. 북에서는 핵미사일 시험 발사 중지하라. 그러면 신뢰를 구축하면서 나가면서 쌍계 병행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하는 거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연동시켜서 동시 병행 추진을 하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동시 교환 원칙에 의해서 주고받고 하자. 이게 중국이 내놓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중국이 내놓은 아니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미국 그리고 현 정부는 그걸 완전히 이제 무시를 했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해법 내놨는데도 전혀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줄 이유가 뭐 있느냐. 북한 입장이 이해된다. 그러니까 그거 갖고 또 지금 한국하고 미국에서는 중국이 또 북한 편만 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한 2주 전에 북경을 갔었는데 북경에 상당히 우리 한국이나 미국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미국에 대해서는 도대체 미국이 북한 핵 문제나 한반도 평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자기들 없다고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상황 만들어서 결국에 한미 삼국 공조 구축시켜 놓고서 동북아에 두 개의 블록 진영을 형성시켜서 중국 견제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걸 명시적으로 얘기를 해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 정부에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탓을 또 문재인 정부 탓으로 하는 거예요. 또는 과거 진보 진영 탓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유명한 가짜 평화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선의에 의지해갖고 평화를 만든다. 그건 가짜 평화고 그런 가짜 평화를 추구한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다 망했다. 그뿐 아니에요. 또 최근에 그 자유총연맹 가서 하신 얘기는 더 자극적이고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상의 모욕적 발언이죠.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운운하면서 유엔군 사령부 해체하려고 하는 합창이나 하고 다니는 이런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반국가적인 인사들이다. 그러니까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을 전부 다 반국가 체제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국가보안법 갖고 전부 다 체포하고 감옥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하지 않으면서 결국에 북한하고 대화 협상을 통해서 비핵화를 모색하고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을 반국가 사범으로 모는 것. 이건 참 수용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왜 이 말에 그 문제가 있느냐면은 기본적으로 북한하고 지난 정부가 협상한 게 그냥 선의에 의지한 게 아니에요. 주고받은 거예요. 판문점 선언하고 평양 선언 보세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원한 게 북한의 비핵화를 원했고 그리고 한반도에 있어서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군사적 신뢰 구축해서 2018년 9.19 때는 남북 군사 합의서까지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한반도에서 우발적 충돌이 일어난다고 하면 서해나 비무장지대에 일어나는데 여기에 있어서 서로 신뢰 구축을 하자. 쌍방이 다 동의한 거예요. 동등하게 주고받은 것이지 우리가 북한의 선이라고 하는 망상을 쫓아서 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더 중요한 거는 난 윤석열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읽어봤는지 저는 좀 의심스러워요. 분명히 지난 정부에서 인수위 때 받았을 정도 보고를 받았을 건데 2021년 그러니까 우리 정권 끝나기 한 해 전이죠. 그때 이제 8월, 9월, 10월 이 3개월 사이에 한미 간에 상당히 많은 협상이 오고 갔어요. 그게 종전선언의 문안에 관한 거였어요. 그 이유는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를 하지 않았어요. 그 실패한 것도 여러분들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정부는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그 가령 예를 들어서 2018년 9월 평양선언에 보면 4조에 이런 조항이 들어갑니다. 결국에 뭐냐. 북한은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어떤 약속을 하느냐면 미국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북미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고 그렇게 하면 비핵화를 시키고 그리고 6.25 때 유실된 미군 유해를 송환시킨다는 게 내고 항목인데 북한이 원하는 건 특히 세 가지. 그러니까 북미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 항구적인 평화체제. 세 번째, 그럼 우리 비핵화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서 우리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엄청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집어넣은 항목이
만약 미국이 6.21 싱가포르 선언을 제대로 이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북한은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폐기를 하고 그다음 동창내에 있는 미사일 시험 발사대조차도 전부 다 폐기를 하겠다고 이렇게 들고 나왔어요. 그걸 갖고 한오일 간 건데 트럼프가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제안을 한 건데 왜냐하면 영변 핵시설이요. 이게 사소한 게 아닙니다. 뭐 조선일보 같은 데는 북한이 갖고 있는 핵 능력이 10%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동의할 수 없고요. 미국의 최고의 전문가, 직프리크 해커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미국에서 핵무기 디자인하는 로스 알라모스 연구소 소장을 12년을 한 유명한 핵과학자인데 그분이 유일하게 영변을 4차례를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2010년 11월에 영변을 방문해갖고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 직접 가동하고 있는 걸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분 주장에 하면은 영변 핵시설이 북한이 갖고 있는 핵 능력의 60에서 70%는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오메가와트짜리 원자로 있죠. 연료 생산 공장이 있죠. 방사학 제철이 통해서 플루토늄 생산해내는 공장이 있죠. 수소 폭탄이 필수적인 삼중수소 생산 공장이 있죠. 그다음 고농축 우라늄 시설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 연구소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만도 검증 가능하게 폐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년 이상 걸린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제안을 북에서 했는데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북에서 요구한 건 간단한 거예요. 2016년 이후에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6개의 안보리 제재 결의안 중에서 뭐 섬유 및 의류 임가공, 그다음 수산물 수출, 석탄 수출 이런 것들을 허용해 주면은 자기들이 완전히 영구 폐기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안 받은 거예요.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북이 갖고 있는 모든 핵과 미사일, 탄도미사일, 화생무기를 전부 다 폐기하면은 북한 경제 밝은 미래를 보장해 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썸딜, 어떻든 적게라도 딜을 해 나가고 하자고 하는데 트럼프는 빅딜을 제시해서 노딜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리고 68시간을 기차를 타고 오지 않았어요. 그 김정은 한편은 얼마나 그게 충격적이겠어요. 엄청 배신감을 느꼈죠. 그 다음부터 이제 남북 관계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선 1차적으로 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6월 30일 날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3차 정상회담을 사실 주선을 했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해놓고도 진전이 없었던 게 그해 8월에 이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한테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우리 을지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을지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 김정은이 틀어지면서 안 나온 거예요. 이 상황에서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게 종전선언 아이디어였어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끝나기 전에 종전선언이라도 해서 결국에 남북한 북미 간에 물꼬를 좀 트자. 이렇게 해서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선언 아이디어가 상당히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거고, 그 다음 그 내용을 보면요. 미국과 한국 간에 합의해서 채택한 그 종전선언 초안을 보면요. 첫째가 70년 된 전쟁을 끝내자. 두 번째로는 한반도에 이제는 평화를 가져오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을 하여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켜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서 결국에 그 과정 속에서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를 하자. 그러나 이런 평화협정이 바로 올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도기적인 불안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냐? 과도기적으로든 정전협정 체제를 계속 유지하자. 그 자연히 유엔군 사령부도 계속 유지하자. 요게 골자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은 이따가 종전선언 유엔군 해체 주한미군 철수를 들고 나오고 이걸 합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가짜뉴스, 이런 가짜뉴스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우리 민주당에서 그거 갖고 강력하게 반발하는 걸 보질 못했어요. 우리 정봉국 원장님 빼놓고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팩트에 관한 거니까 이건 팩트 체크에 관한 거거든요. 근데 이건 좀 강력하게 얘기해서 그건 기본적으로 아니 그런 내용이 종전선언이 되면 보수에서도 반대를 하겠습니까?